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현중입니다. 자, 월초 경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4일 금요 경마부터 살펴보는데 8월 한 달 이 노을 경마가 끝이 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 8월 한 주간 이 노을 경마 이 많은 적중을 이끌어 드리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9월 경마에서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9월 달에는 3주 경마지요. 자, 추석이 껴있는 만큼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 많은 적중을 이끌어 드리는 9월 달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자, 이번 주 9월 6일 날에는 이 오너스컵 대상 경주도 열리고 이 9월 첫 주부터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데, 일단 9월 4일 금요경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금토일은 성적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 이준동 같은 경우에는 일요경마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부진한 모습을 계기로 이번 주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많은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님은 지난주 좀 어땠습니까? 평이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내용도 그렇고 많이 엉키면서 여러분께 시원한 적중을 못 해드렸다는 거. 물론 적중 경주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환수죠, 환수. 우리가 한번 때릴 때 때리고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9월에는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산 경마는 또 1시 12시 50분부터 노을 경마로 또 시작이 되는데 9월에는 그나마 또 말들이 제 컨디션을 찾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여러분께 시원하게 적중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12시 50분이 1경주 스타트가 됩니다. 자,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이 마장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4일 금요경마, 자, 진현중 진박사위원이 1경주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 저 이준동은 2경주 8경주와 제주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000m 이 팔두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 자, 우리 한발 앞서 뛰는 진박사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는데, 자, 저희가 방송, 이 부산 경마 방송을 수요일 날 찍어요. 수요일 저녁에 찍는데 우리 진박사위원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 수요일 새벽에 이제 조겨보고 이 취재하고 올라와서 다시 이 비교를 하고 방송을 찍는데 굉장히 빡빡해요. 또 내일 되면 또 서울 취재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이 적중도 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경주 우리 진박사위원이 메인 승부처를 지정했네요. 이 단출한 편성이지만 인기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압축으로 정리한다라면 의미가 있는 1경주. 역시 1경주 메인 승부처 적중률이 상당히 좋은데 1경주 메인 승부처 한발 앞서 뛰는 진박사위원님 한번 풀어주시죠. 예, 부산 1경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코리아레이스 이번에 황금열쇠를 수상을 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다 축하를 해줬는데 이준동 의원만 축하를 안 해줬어요. 아, 황금열쇠를 받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야, 미치겠다. 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코리아레이스 밑에 보면은 황금열쇠 수상자 3명 있는데 내부 게시판 쓰는 사람들만. 아니요,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없어요? 난 그런 게 전혀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준동 의원은 잘못한 경주 혼날까봐 음성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공개를 안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공개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그래도 코리아레이스에 전화를 했어요. 이 음성 공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파일을 뭐 갖다 주고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달라는데 자 그게 제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준동 의원이 음성을 공개를 하고 싶어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음성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신회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꼭 9월 중에는 음성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솔직히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죠. 저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네. 좀 안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일경주, 승부경주를 많이 잡는다고 어떤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준동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승부경주를 잡는데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맞춰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중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장사 속으로 뭐 일경주를 잡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경주를 잡으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요. 일경주에는 거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는 경주를 잡습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도 자신이 있어서 일경주를 잡았고 뭐 황금 열쇠도 받는다는데 그 황금 열쇠 받아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네, 많이 그렇게 할게요. 일경주가 국산 6등급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은 이유 제가 출마표를 여기 와서 봅니다. 서울에 와서 보고 물론 내용은 부산에서 듣지만 오는 시간이 있고 운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표는 여기 와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금요일 중독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취재 내용이 좋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그 출주표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이 좋은 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경주 1000m 경주인데 1번 쾌도 신화가 있습니다. 쾌도 남마의 자마로 저는 데뷔전부터 기대를 가졌었는데 데뷔전에는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등에 머무르고 말았고 지난번에는 출발이 좋았는데 1000m 경주에서 다른 두 마리가 너무 잘 뛰었습니다.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4번마 모닝 제주 데뷔전인데 김어수 기수 기승입니다. 과연 이 말이 정말 모습은 어떨지. 5번 지봉영웅은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1200 선행받아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 인트로는 이미 국산 6등급에서 2등을 했던 말인데 지난 경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깨졌어요. 가져가야 되죠. 7번 퍼스트킹 딱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 1경주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쾌도 신화, 지봉영웅, 인트로 요 말 가운데서 여러분께 시원하게 한 방으로 적중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 뭐 한 방까지 불안하다면 두 방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캐도시나 5번 지봉영웅, 6번 인트로, 7번 퍼스트킹, 8번 슈퍼파워까지 팔려주는 양상이기 때문에 압축만 한다라면 의미가 있는 경주 1경주 우리 진박사 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때려내면 자 이어지는 부산 2경주는 이준동이 메인 승부처로 때려드리는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지요. 이번 경주 역시도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1번 가락여왕, 3번 라이언파크, 5번 동남대로, 6번 대호강자, 여기에 10번 막강질주까지 많은 말들이 팔려주는데 압축을 이끌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이경주입니다. 자, 축마가 있고 압축이 가능하다. 불안한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준동이 정확하게 복귀를 끝마쳐 놓고 부산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보와 복귀가 일치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게 불안하다는 인기마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동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 9월 첫 스타트를 잘 끊어보게 했는데 일단 안 팔리는 아나짜리까지 한 마리가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준동의 주력 막건이죠. 주력 마번이에요.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자, 강축에 붙여서 10배 이상은 나와줄 수 있는 배당. 자, 정확히 한 방 때려놓고 자, 인기마들 잘라내고 그 인기마 안에서 또 한 번의 옥석을 가려내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처는 이준동이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준비를 더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성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잠재력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스텔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발주가 안 좋아서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말인데 조교사님 말씀으로는 능력은 있는 말이다. 그런데 발주가 안 돼가지고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유현명 기수로 기승기수를 교체를 했네요. 5번 스텔스 추천드립니다. 예, 저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19조 마방 8번 바우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훈련에서는 조금 들뜨려는 습성은 있지만 이 실전에서는 이 걸음이 더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 8번 바우드기의 변화, 자, 꾸준한 이 성장세, 이 8번 바우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스텔스, 8번 바우드기. 자, 여기에 복병마 한 마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6번 하늘의 질주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이 의미 없는 경주력을 펼쳤어요. 왜 의미 없는 경주력이라고 물으신다라면, 자, 경마는 발주가 40%를 차지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경주가 중요한 부분이 발주인데 이 하늘의 질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복귀를 해보면 앞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립을 하면서 나왔는데 이 다른 상대들보다 이 몇 템포 늦게 나오면서 이 의미 없는 경주력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영군 기수를 불러다가 이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6번 하늘의 질주 발주만 매끄럽게 나온다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번 스텔스, 6번 하늘의 질주, 이 8번 바우더기, 자,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가 제주 4경주 이준동이 지정한 메인 승부처예요. 8마리가 출전하면서 인기 마필들이 딱 가려지는 상황이지만, 자, 이번 경주는 이준동 압축으로 정리를 할게요. 뭐 배당에 관계없이 정리합니다. 배당에 관계없이. 자, 제주 경마는 더군다나 현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만큼 이준동이 집중해서 이 제주 4경주 역시 제주 경마도 이 이준동은 안테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축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만 안에서 끝이 날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마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30조 울줄리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굿원맨입니다. 굿원맨. 조성곤 기수가 일요일에 서울에서 대상경주를 치르고 내려가서 관례대로라면은 월요일 조교 훈련을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조성곤 기수가 지금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굿원맨은 지난 경주에 2등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됩니다. 예, 11번 굿원맨 뭐 역시 데뷔전에서 외곽을 극복하면서 입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 11번 굿원맨. 자, 저는 1번 강호 아이언입니다. 역시 직전 조승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입상을 이끌었던 말인데 이 선행 경합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강호 아이언.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너무도 좋죠.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 강호 아이언을 인기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2번 솔라시도, 6번 천하캐글, 8번 청마대장군, 뭐 이 기쁨 그대로, 포마이드림, 골드스카이, 팔려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인기만 안에서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11번 굿원맨과 1번 강호 아이언 이 이두를 중심에 두고 현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제 생각에는 4번 징검다리와 이 9번 삼바스타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텐데, 자, 저는 이 이두를 제외하고 이 이두를 이기러 가는 말을 한 마리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45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이번 캐속바람이 되겠는데, 자, 데뷔전 한 번의 경주 경험을 치르면서 바로 휴양에 갔던 말입니다.
자,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45주 공백은 문제가 없다. 자, 주행심사에서도 여유있는 모습, 그리고 새벽훈련에서도 이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단거리 1000m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자, 4번 징검다리와 이 9번 삼바스타를 최저배당 저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2번 계속바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현장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질주의 신 역시 데뷔전을 갔습니다마는 이 말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입니다. 7번 질주의 신, 그리고 6번 분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에 데뷔전을 갖는 말들의 전력을 우리가 아직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4번 징검다리와 9번 삼바스타 인정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러면 10번 계림제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겸 기수가 이번 주에 많이 기승합니다. 특히나 19조 김영관 조교사 관리하는 말들을 기승을 합니다. 신세계 신화, 신세계 강자, 이런 말들 많이 기승을 하는데, 동기들보다 첫 우승은 늦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동기들 중에서 또 가장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수가 바로 진겸 기수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용기를 북돋아줬는데, 이 계림제왕은 조금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간양 기수를 기용을 했기 때문에 양영남 기수가 지난 경주에 앞에 가는 말과 신마신 차이로 3등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 계림제왕도 입상권에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번 계속바람과 10번 계림제왕을 추천드렸는데 진겸 기수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띄워주는 게 아니고, 저도 진씨로 태어날 걸 그랬나봐요. 그래야 좀 띄워줄 텐데. 그건 아니고, 진씨 똥말에 기승을 해도 우리 진겸이가 이 말은 않습니다. 끌고 들어올 거다. 네?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할까요? 이 기수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품이 돼야 많은 인정을 받는 기수인데, 특히나 요즘 신세대들 가운데서도 버릇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진겸 기수는 겸손할 줄도 알고 또 술도 안 먹는다 그래요. 저도 술을 못 마시는데 술도 못 마시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싶고 잘 됐으면, 물론 동기들 박재희나 이영호 기수하고 같이 몰려 다니고 있지만 세 기수가 모두 이 말 타는 데만 열중을 하고 앞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4번 징검다리와 9번 삼바스타가 최저배당을 형성하는데, 자, 불안하다 2번 계속바람, 10번 계림제왕 이 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한 발 앞서 뛰는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6경주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온 8번 오뚜기가 과연 되는 경주냐, 5등급에서 우승을 했었던 6번 원일로즈가 또 한 번 입상을 하고 승급을 할 수 있는 경주냐. 국산 5등급에서 6번 원일로즈 우승을 했는데 레이팅이 32입니다. 상당히 적은 레이팅이죠. 한 번 더 우승을 해도 입상 준우승하면 또 5등급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저는 8번 오뚜기와 3번 미스틱 파크, 7번 플로이벨리, 6번 원일로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눈에 띄는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말들로 일단 압축을 하면서 13번 쾌한명품은 지난 경주 상당히 레이스가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렸고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8번 오뚜기와 7번 플루이벨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본전도 못합니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8번 오뚜기와 7번 플로이벨리 인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제가 딱 두 방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또 재미가 없어요. 남은 시간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 8번 오뚜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이 후차권으로 상당히 혼전도 있는 경주인데 압축을 한다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7번 플로이벨리. 7번 8번이 아마 많은 인기를 모을 건데 7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배당은 어느 정도 먹기 좋게 형성이 될 분위기네요. 자, 부산 6경주는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거리 경험 없는 말들이 대다수 출전하면서 혼전도를 이루는데, 자, 과연 2연승에 성공하고 3연승 도전하는 9번 글로벌 넘버원을 인정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경주입니다. 9번 글로벌 넘버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9번 글로벌 넘버원 선행으로 경주를 해도 우승이고 선임으로 전개를 해도 우승입니다. 그만큼 하위군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9번 글로벌 넘버원은 조성곤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또 우승을 노리는 말입니다. 9번 추천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는 말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경주인데,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해피 사운드입니다. 현군에서 1400m 우승을 차지하고 이 직전 경주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이 추임력을 발휘했으나 이 앞선에서 버텨내는 그림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적임 기수 송경윤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만큼 13번 해피 사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마필 늘어난 거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5번 담양 천사입니다. 항상 꾸준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변화를 보였죠. 자, 이번에는 1600m 역시 늘어난 거리에 출전하는 만큼 이 담양천사 역시도 안 될 이유는 없다.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 될 만한 말들이 많죠. 자, 그 중심에는 5번 담양천사, 9번 글로벌 넘버원, 13번 해피사운드, 이렇게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이번 경주 1번 5매, 5번 투스텝 삼바, 6번 푸디백팀, 이 3두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요. 압도적으로 이 3두가 팔려주는 양상이지만, 자, 저 이준동은 이번 경주 작심하고 배당을 한번 노릴게요. 안 될 이유가 없는 놈인데 이 마방에서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동이 봤을 때도 새벽 훈련을 가장 강하게 시행을 하고 나오는 놈입니다. 9마리 구두 편성 잘 만났고, 1번 5매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나서는 말, 그리고 5번 투스텝 삼바와 6번 푸디백팀 같은 경우도 이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자, 불안 요소들은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준동이 놓고 때릴 마필 작심하고 중배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5매, 5번 투스텝 삼바, 6번 푸디백팀 역시도 컨디션은 좋다라고 하는데, 이준동이 놓고 칠 놈, 이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인기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배당은 형성되고 어떠한 포지션에 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놈은 이준동의 추천 마번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작심하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예요. 자, 이번 8경주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9경주입니다. 국산 3군 1600m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1600m 거리, 역시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 그리고 앞선을 장악하는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 옥석을 가려야지만 의미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3번 아트스타와 9번 장군봉 2마리가 선행 다툼을 벌이겠는데, 지난주에 일요일에 대상 경주 보셨죠?
신데렐라맨과 빈체로케이 선행 다툼하는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걸 보고 기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사실 페로비치 기수가 신데렐라맨에 기승했는데 그건 페로비치 기수가 잘못 기승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 기수였다라면 엄청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제 경주가 끝이 나고 기수 대기실 가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페로비치 기수가 빈체로케이가 선행을 갔으면 당연히 이 잡아주고 외치기 선에 가야 되는데 전 구간 선행 경합을 펼치면서 두 마리 다 모두 무너졌습니다. 자, 기수들도 경주력에 임할 때 법이 있어요. 뭐 선배 후배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경주력에 임할 때 이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주면서 기승을 해야 되는데 이 직전 그 상황에서는 이 페로비치 기수의 제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동 의원이 현역에 있을 때 예. 저한테 울면서 전화한 적 있잖아요. 혼났다고.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비볐잖아. 그렇죠. 그거는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끄는 습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제어를 하지 못해서 이 싸우게 되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일단 들어가면은 사과부터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욕은 먹어요. 욕을 먹고 나서 이 컴퓨터로 동영상을 다시 대기실에서 돌려보는데 진짜 내가 끌렸나 아니면 일부러 갖다 댔나 이렇게 보여요. 그때 저는 이제 실제로 많이 제가 제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장이 밀릴 정도로 이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 마필 그 제어를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 나갔는데 제어를 안 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넘어가려면은 진작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말들은 말들 자체가 이제 옆에 붙어버리면 덧뛰려는 습성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넘어갈 때도 한 번에 넘어가야지 조금씩 이래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안쪽에 있는 말도 힘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넘어가려면은 한 번에 훅 넘어가야지 싸우면서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 두 마필 모두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경주도 역시 3번 아트스타와 9번 장군봉이 어느 말이 선행을 받고 어느 말이 양보를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 예전에 약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년 전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는 황금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수 최기용 기수가 금빛 축제라는 말에 기승을 했는데 두 마리가 인기 1, 2위였습니다. 최저 배당 1점 몇 배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배당은 자세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황금봉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받고 가는데 최기용 기수가 금빛 축제라는 말을 가지고 6번 게이트에서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동반 몰락을 했습니다. 3등과 4등으로 경주를 마쳤나 그랬는데 그때 최기용 기수는 기승정지 2위를 받았어요. 기승법 부적절로.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페로비치 기수에게 아무런 제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주의 일환으로 보는 건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꺼내드렸는데 3번 아트스타와 9번 장군봉 선행 싸움하지 않고 한 마리가 선행을 받으면 한 마리가 양보를 하겠죠. 저는 3번 아트스타를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신인 기수들이 뭐 아트스타에 박재 기수가 기승을 했고 장군봉에 이 다른 신인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면 이 선행 경합은 펼쳐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9번 장군봉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온다라면 선행 경합은 굳이 펼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최시대 기수 역시도 부산에서 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수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 경합은 펼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아트스타가 선행을 나서고 장군봉이 외치기 선에서 따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4번 푸른 에이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들뛰려는 습성이 있는 말이 바로 푸른 에이스인데 자, 직전 이쿠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마필 모래 적응이 어느 정도 완벽한 치유가 됐다고 보여지는 말입니다. 자, 직전에도 1400m 추임력을 발휘하다 끝이 났는데 자, 이번에는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4번 푸른 에이스. 이번에는 보여줄 거람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앞선이 굉장히 두텁고 그리 경험 없는 말들이 나오는 편성. 한 마리 제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스타와 푸르네이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경주 지난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말이 1번 행운신화입니다. 그 당시 행운신화는 아트스타와 푸르네이스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말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에 기승기술을 교체를 하고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1번 행운신화도 이번 경주는 복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행운신화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구두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이지만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 있는 경주인데 자, 잘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1번 행운신화, 3번 아트스타, 4번 푸른에이스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부산 11경주까지 있죠. 부산 10경주 2등급 1600m 7마리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 자, 기복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축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뭐 하나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해보세요. 자, 저는 1번 오엔스 포춘 말씀드릴게요. 직전에 선행을 나선 게 아니에요. 선행 경합을 펼치다가 이제 3코너가 접어들면서 이제 다나카 기수가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오엔스 포춘은 직전 경주 너무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뒷심을 쓸 수 있는 힘을 남겨주지 않고 초반부터 힘 소진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입니다. 1번 오엔스 포춘 이번에는 인기도에 부응을 할 것이다. 2kg까지 감량을 받고 나오는 만큼 저는 1번 오엔스 포춘 선행으로 1순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 알파 플러스입니다. 이 말은 승급전을 갖는 말입니다. 레이팅 84 지난 경주 우승으로 2등급으로 승급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을 갔습니다만은 운이 참 좋아요.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요. 물론 오웬스 포춘이나 엑시온 같은 말이 강한 말로 분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3번 알파 플러스는 우승을 하고 승급을 하면서 지금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훈련으로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노조무 기수가 우승을 위해 전력 질주할 말 3번 알파 플러스 추천드립니다. 예, 1번 오엔스 포춘, 3번 알파 플러스 2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 경마가 한 경주 늘어나면서 11경주까지 있어요. 1등급 14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뭐 쉽게 끝나면 앞선에서 그대로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이고 뭐 인기만 안에서 끝이 난다라고 보여져요. 단거리 최강자 5번 대풍년이 1400m 나왔고 자, 직전 경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투를 이어오고 있는 이 하이파이브까지 인기마가 출전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대풍년이 어떻게 2등급에서 이제 승급을 했는데 1400m 버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일단 추천 하나 해주세요. 한 말 말고? 네. 네, 저는 11번 마이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백 있어요. 32주 만이면은 거의 8개월이죠. 8개월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 말은 공백 여파가 없다고 합니다. 공백 여파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53.5kg의 부담 중량으로 이번 경주 임하는 말입니다. 11번 마이키 추천드립니다. 저는 하이파이브 말씀드릴게요. 직전 대상 경주에서 2위를 기록한 말인데 6kg 감량을 받고 나옵니다. 하이파이브 국산 1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번에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5번 대풍년이 선행을 나서서 이 1400m 버틸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경주. 일단 5번 대풍년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자, 우리 중독방송에서는 6번 하이파이브와 11번 마이키를 추천드리면서
이 마지막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마필, 뭐 취재 내용도 취재 내용이고 공부한 분석과 새벽 훈련의 내용인데 현장에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 마필들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컨디션이 다른 만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와는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점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중도 진박사 위원과 이준동과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라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볼거리가 많아요. 오너스컵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첫 주 그리고 3주차 경마, 자, 추석까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주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뭐 하루 이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토일 3일 모두 이겨야지만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9월 첫째 주, 자, 9월 4일 금요 경마. 자,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고 우리 가족 여러분 역시도 저희 진박사 위원과 이준동과 함께 하신다라면 자, 많은 적중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